안녕하세요. 당신만을 위한 깊이 있는 정보 분석 오늘도 시작합니다. 오늘 당신께서 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 계층적 패턴 학습이라는 AI 모델이 상당히 흥미롭던데요. 네, 그렇죠. 이게 정보를 좀 독특하게 처리하는 방식이라서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AI가 어떻게 정보를 단계적으로 배우는지, 특히 좀 애매하거나 모호한 정보에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걸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우선 자료에 나온 테스트 결과를 보면요. 이 AI가 학습한 거 있잖아요. 북극곰이나 해바라기 같은 거. 네네. 이런 건 아주 정확하게 딱딱 인식하고요. 반면에 배우지 않은 거, 예를 들면 시계 같은 건 이건 내가 모르는 거다 하고 딱 거부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 모델의 특징 중 하나인데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꽤 명확하게 구분해내죠.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그 계층적 학습 방식 덕분이라는 거죠. 네,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보통 AI 생각하면 그냥 정보를 딱 보고 이게 뭐다 이렇게 평면적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좀 다른가 봐요. 네, 좀 다르죠. 뭐랄까, 정보를 단계별로, 계층으로 나눠서 이해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뭐 동물이라는 큰 범주가 있고 그 아래 포유류 또 그 아래 북극곰 이렇게요. 정확합니다. 식물도 마찬가지로 식물 밑에 꽃 피는 식물, 그 아래 해바라기, 이런 식으로요. 아하, 이런 식으로 계층을 두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가장 큰 장점은 역시 명확성이랑 효율성인 것 같아요. 명확성과 효율성이요. 네. 그러니까 학습한 패턴은 그 계층을 따라 내려가면서 아주 정확하게 인식하고요. 반대로 학습 안 한 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건 내가 아는 카테고리 없는데 하고 걸러낼 수 있는 거죠. 아까 그 시계 예시처럼요. 그렇죠. 시계는 뭐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니니까 상위 계층에서부터 딱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되지 않은 레이블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고요. 이게 전체적인 인식의 정밀도나 뭐 재현율 이런 걸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자료 보다 보니까 진짜 재밌는 부분이 그 망고 테스트였어요. 아, 망고. 네네. 그게 아주 흥미로운 케이스였죠. AI가 망고를 학습은 했다면서요. 근데 테스트에 쓴 샘플은 학습 데이터랑 좀 달랐다고요. 네, 맞아요. 유사성이 좀 낮았어요. 보통 이러면 AI가 그냥 틀리거나 아니면 그냥 모른다고 할 것 같은데 이 경우는 좀 달랐다면서요. 막 혼란스러워 했다고요. 네,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애매한 망고 샘플을 두고 AI가 확신을 못한 거예요. 확신을 못했다. 네, 여러 번 테스트를 했는데 어떨 때는 이걸 레몬이라고 판단하고 또 어떨 때는 배라고 판단하고 막 결과가 오락가락했죠. 레몬이랑 배요. 망고랑은 좀 다른데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그때마다 신뢰도 점수가 되게 낮았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한 50%대 초중반. 그러니까 AI 스스로도 이걸 레몬인가? 벤가? 근데 확실하진 않은데 이런 상태였던 거죠. 아, 일관성도 없고 신뢰도도 낮고 그래서 최종 결론은 뭐였나요? 결국 망고도 아니고 레몬도 배도 아니라고 결론 내렸어요. 왜냐하면 결과가 계속 바뀌고 신뢰도가 낮으니까요. 그럼 그냥 모르겠다. 여기서 이제 계층 구조가 다시 한번 역할을 합니다. 특정 과일 이름, 그러니까 가장 하위 레벨로는 확신을 못하니까 AI가 어떻게 했냐면 그 계층 구조를 따라서 한 단계 위로 올라간 거예요. 한 단계 위로요? 네, 이게 정확히 레몬인지 벤지 망고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이게 뭐 식물이고 그중에서도 과일 종류라는 건 알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아하.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구체적인 과일 이름 대신 정의되지 않은 레이블을 출력했지만 그 판단 과정 속에서는 식물이라는 최상의 카테고리 그리고 그 아래 과일이라는 중간 카테고리까지는 인식을 한 셈이죠. 와, 이거 되게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틀린 답. 예를 들어 망고를 보고 갑자기 자동차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데이터 없음 이렇게 딱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이 범주 안에 있는 것 같아. 라는 좀 더 뭐랄까 미묘하고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는 맞는 정보를 준다는 거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게 불확실성을 다루는 이 모델의 좀 세련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완전히 잘못된 정보를 주기보다는 자기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의 정보, 즉 상위 범주 정보라도 제공하는 거죠. 최소한 식물의 과일이라는 정보는 얻을 수 있으니까요. 이거 단순한 패턴 매칭을 넘어서는 느낌인데요. 약간 추론 과정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좀 더 복잡한 인지 과정을 모방하려는 시도로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 볼 때 이게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결국 이 계층적 접근 방식이라는 게 AI를 좀 더 뭐랄까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견고하게요? 네, 아는 건 확실하게 알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딱 선을 긋고 좀 애매한 건 애매한 대로 부분적으로 이해하면서 불확실성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확실히 그렇네요. 단순히 맞다 틀리다, 안다 모른다 이분법을 넘어서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확장해보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만약에요, AI가 이런 계층 구조나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모호함이나 불확실성을 잘 다루게 된다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특히 막 정답이 딱 떨어지지 않는 분야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의료 영상을 보고 판단을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금융시장 예측처럼 변수가 많은 분야에서요. 아, 그런 분야들. 네, 그런 분야에서 우리가 AI와 상호작용하는 방식, 그리고 AI의 판단을 얼마나 어떻게 신뢰할 것인가 하는 문제 자체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오,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네요. AI가 무조건 확실한 답만 주는 게 아니라 이럴 가능성이 높지만 이런 불확실성도 있다라거나 이 범주에 속할 확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 정보를 준다면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방식도 지금과는 분명 다를 겁니다. 이게 아마 당신께서도 앞으로 계속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그런 흥미로운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AI가 불확실성을 다루는 방식의 진화가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바꿀지 정말 깊이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 정말 유익했습니다.